네. 현장과 팩탁 이번에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국민의힘 조민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욕창에 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욕창은 환자가 통풍이 안 되는 자리에서 몸을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때 생기는 감염병입니다. 심각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를 간병할 때 의뢰에 생기는 피부병으로 치부하곤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 약 환자가 2만 6천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본의원과 특집 기획으로 보도된 KBS 다큐멘터리 영상의 한 대목을 먼저 보시고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살이 골마 뼈까지 드러난 욕창 사기. 어머니는 혈전이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상에 오랜 시간 누워있다 욕창이 생겼습니다. 사회적으로 욕창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심각한 타마비 환자라든지 뇌졸중 환자 그리고 전신 이하 환자가 있을 때 따라오는 일종의 합병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욕창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골수염이라는 그 뼛속에 자라는 세균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폐혈증에 이르게 돼서 환자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욕창은 감염병으로 피부와 뼈까지 썩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인데도 치료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후내년에는 20%, 50년에는 40% 이상을 치닫게 됩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 질환, 퇴행성 관절염 등 5대 노인성 질환 환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질환이 욕창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의료계에서는 욕창 전문의도 없고 욕창 간병비 지원이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욕창 간병비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욕창은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돌봄 노동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환자 가족들은 간병비를 100%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심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고려함과 동시에 욕창에 한정해서라도 간병비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네. 그래서 관련 영상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그 병원비는 한 230만 원, 40만 정도인데 간병비에서 수고나는 거예요. 하루에 15만 원이니까 450하고 하면 돈이 한 700만 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800 정도부터 한다고 봐야지. 참 거의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450만 원, 한 달에 700, 800 어느 부유한 가정이라도 이 비극적인 금액을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간병급여 대상의 욕창 환자를 명시하는 방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간 간병 수요는 약 9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욕창은 간병이 절실한 질환으로 막대한 간병비 지출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재정 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해서라도 욕창 간병비 지원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욕창 치료를 막는 장애물 무엇이 있을까? 욕창과 마주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충분치 않다고 말합니다. 연구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건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연구 한 개가 25만 원짜리 썼어요. 연구 한 개가 25만 원이에요. 그래 25만 원인데 그거 25만 원짜리 사면은 한 보름 내기 이제 그래 가잖아요. 그래서 2개 사면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고 하나에 25만 원, 드레싱 하루에 10,000원,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2만 6천 명에 이르는 환자, 가족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기구도 욕창 예방 방석이라든지 매트리스 같은
그러한 제품이 국산이 없습니다. 외제 수입해야 됩니다. 척수 환자가 쓰는 아주 싼 거는 욕창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장관님, 네. 이렇게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욕창, 최영 의원님 왜 웃으세요? 욕창 간병비 지원과 욕창 치료, 예방 품목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 욕창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우리 보건복지부와 정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90%가 2만 6천 명 가운데 90%가 60세 이상의 노인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KBS하고 특집으로 방영했는데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시청률이 좋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아픔을 굉장히 호소합니다. 보건복지위원인데 뭐하노? 이렇게 제가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한번 가슴 깊게 보시고 이 욕창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욕창으로 첫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명 의원님 좋은 정책 질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들 모두 졸리시지요? 졸리시지요? 네? 아닙니다. 예.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PPT 12장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문신입니다. 아직도 불법. 네. 답니다. 저도 20년째 문신합니다. 범법자입니다. 스킨아트, 메디아트, 융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피부과 가서 하는 사람 0.17%밖에 안 되고 거의가 뭐 미용실이나 딴 데서 합니다. 30년째 불법인 K타투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불법일까? 우리나라 종사자가 100만여 명, 1600만 명 정도가 우리 성인들 2분의 1이 합니다. 글로벌 타투 시장이 4조 5천, 국내 시장은 2천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과 팩트 기반으로 늘 어정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훑어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합법화를 촉구하는 반영구 화장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벌써 우리 김영주 부회장님부터 한 전부 우리 강경관 사람 전부 다 10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에는 관련되는 11개 단체하고 피부과 의사회 그 다음에 대한의사회 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했는데요. 그 다음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서로가 소통을 했습니다. 피부과 의사에서 반대해가지고 지금까지 불법이 됐으니까 이거를 각자 의견을 다 냈습니다. 피부과 의사나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님. 그러나 염려와 침석에 대한 걸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걸로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K뷰티가 다음 장입니다. 사실 타투이스트가 10만 명입니다. 외국에서는 아티스트, 국내에서는 범법자. 이거 우리 K뷰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영 화장인데 우리가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다 가르쳤는데 우리가 불법 규제가 심하니까 우리 뷰티 산업을 다 외국이 다 뺏어가고 그 젊은 청년들이 타투이스트 많은데 거의 외국으로 이민 가고 뭐 해서 자살하고 범법했다고 막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장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돼가지고 세금하고 벌금 둘 다 냅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1분 더 주세요. 네. 자격증 시험, 라이센스, 보수교육, XY가 확실해야 됩니다. 50만 원 주고 타투 했는데 제거하는 데는 1,800만 원 받습니다. 그 피부과 의사.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서 다 당당하고 뜻깊게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범법자고 이 종사하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엄격하고 제 염료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염료가 네. 우리 외국 수입도 있지만 거의 국산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니들도 벌써 다 이미 체계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약처하고 다 이게 미팅을 했습니다. 이게 25년 6월부터 시약처산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딱 예의적으로 주세요. 예. 그래서 시약처는 사실 13일 날 하려고 그러다가 시약처하고는 이미 저희가 팀들하고 다 미팅하고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라. 2년 뒤에 곤란 오지 말고. 그래서 법이 아마 우리 이차관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안 소위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미 피부과, 의사회, 반연구화장 단체들하고 다 이미 소통하고 서로가 협의하고 합법화를 다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타투업계 이런 우리 청년 일자리 외국의 K뷰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물론 미용계도 있고 다 하지만 거의 미용계 하중 200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접점을 찾고 쟁점을 접점 찾고 그 다음에 주도 면밀한 추진 계획을 세워셔가지고 우리 업계가 정말 K뷰티가 제대로 예. 예. 아닙니다.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도화에 공감을 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저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여러 단체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데 그때 법안 소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단체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의사회는 반대 입장이 강한데요.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수요가 존재하고 또 다른 나라 예를 봤을 때도 이게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반은 잠깐 드릴게요. 예, 예. 제가 질병관리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하려니까 자리가 뒤에 있으니까 안 돼서 시약처장 자리로 시작처장은 안 왔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좀 자리를 옮겨주시면 어떻습니까? 저기 저 서서 저기 하시는 아니요. 제가 옆에 자리? 네. 옆 자리로? 예, 저 자리 시약처장님 자리. 오늘 카메라가 저 먼저. 잠깐만 있다가 원래 국회법상은요. 올라니까 국무위원들이 저 답변할 때는 네. 질의대에 서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장기간 서 있을 수 없어서 저희가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안 보이시면 그러면 예. 지영미 청장님 저 옆에 이길 차관 옆으로 옮겨주세요. 근데 또 이쪽에서 할 때는 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때 또 바꾸시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네. 예, 빨리 하세요. 뭐 예. 시간 좀 다시. 예, 시간은 저 예. 그러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제? 네네. 예. 질의 시작하시죠. 네. 현장과 팩트 기반의 생산적인 의정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미기 의원입니다. 김원희 의원님. 그렇죠. 네. 이번엔 청장님한테 웃으면서 좀 심오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에는 만성 코로나 증후군, 백신 접종 후유증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9가지 질의를 할 텐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저희 의원실로 답변을 적어서 좀 보내주시고요. 근데 저희가 접수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질병관리청장은 두 후유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먼저 만성 코로나 증후군 환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데 사망자는 2년 연속 0명이라는 통계, 정확한 데이터 맞습니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면 시간이 자꾸 가서. 아, 그거는 확인을 예.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확인해 보세요. 본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환자 수가 9만 4천 명인데 그런데 사망자에 대한 별도 통계는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신 통계청 자료는 요새 통계청이 이슈인데요. 얘가 도가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했던 20년, 21년 모두 사망자 0명이라고 돼요. 피해 사실과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자료 맞습니까? 네, 그것도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코로나 중증 감염으로 병원을 찾다 퇴원한 환자 중에 30일 내 사망률이 10.9%였다고 해요. 근데 독감 퇴원 환자의 사망률이 3.9%인데 3배입니다. 미국도. 근데 우리가 0명이라는 게 이게 인과성이 제대로 조사한 건 맞습니까? 나중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문재인 정부 때 20년에 9건 코로나 증후군 만성 증후군 민원이 문재인 정부 때 20년에 9건, 21년에 41건, 22년에 68건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적 방역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올해부터는 5건에 불과합니다. 문정부 당시 늘어났던 코로나 후유증 민원 얼마나 해결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여러 네.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했습니까? 민원들에 대해서 지금 그 항목별로 저희가 다 요게 팔로우를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질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난해도 질의했습니다. 안 계셨지만 백신 접종 후유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해결을 뭐 하시는지 모르시죠? 그게 6번째. 그다음 백신 이상 반응 의심 환자 2,452명 중에서 8명만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질의했는데 합리적인 기준 마련했습니까? 요거 7번째. 그다음에 당시에 질병관리청은 이상 반응 지침을 내세워 가지고 지침에 등재되지 않은 사례는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명 인과성 인정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지적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기준과 보상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8번째. 그 다음에 본 의원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전체 회의 때도 누차 강조했는 우리 차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백서 다 완성됐습니까? 9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 시스템으로 오늘날 코로나는 대유행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후유증 관리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 또 우리 사회를 습격할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불과 5년 만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경각심과 특단의 대책 없이는 대유행 감염병 결코 종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 어떻게 되는지 10번째입니다. 이러한 질병관리청 제대로 안 하면 정말 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또 옵니다.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은경 청장은 안 하더라도 늘 대답을 시원하게 예 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지영미 청장님 좀 더 큰 목소리로 시원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시고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대답이라도 좀 쉬운 시간 하라고. 근데 주원은 청자는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많은 지적 주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증후군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큰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리크루트를 해서 코호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이 저기 참여하면서 10,000명 중에 지금은 현재는 3,800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이제 건보공단하고 협력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 뭐 만성질환이나 관련된 건강 영양 조사나 그런 데서도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물론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지금 숫자상으로 일단 보면은 보상을 저희가 사망 사례 중에 한 건 19건이고, 그다음에 4-1로 지원한 게 9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원인 불명으로 58명인가 됐고요. 그거 이후에 지금 추가로 지금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고요. 이미 한 4번 정도 회의를 해서 900명 이상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중에 한 50% 이상을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관련해서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